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금요일인데 마침 또 비도 오고, 이렇게 비가 올 때 테슬라 안에서 이렇게 뭔가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들,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운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질리지 않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차 안에서 뭔가를 즐길 수 있다.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니냐? 맞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 EV6 같이 V2A까지 되는 차량들은 정말 맘만 먹으면 차 안에서 프리스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죠. 모니터 안에다 막 넣고 그렇게까지 하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뭔가 차 안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차를 사가지고 차 안에서 박혀있으면은 그게 차 안에서 뭐 하는 짓이냐,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즐길 거리들이 많아지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면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이 모니터, 남들은 여기에 버튼식 다 없애고 이거 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이거 원가 절감하려고 하고 테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하시지만, 이걸 2년째 쓰고 있는 거, 이렇게 OTA가 되니까 이런 모니터 같은 게 빛을 발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튼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OTA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버튼 하나하나 다 이게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버튼, 이거는 어떤 버튼. 근데 이렇게 모니터만으로 조작이 된다고 하면은 OTA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심지어 인터페이스까지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 테슬라 인터페이스는 제가 처음에 차를 받은 2020년 6월에 비해서 달라졌어요. V11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리고 없던 기능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단순히 모니터만 달랑 있는 게, 이게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OTA랑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이게 되니까 그 효과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OTA를 굉장히 선호하는 성애자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제가 올려온 OTA 관련된 영상 같은 것들, 제가 좀 너무 흥분해가지고 되게 좀 과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오버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팩트 같은 것만 그러니까 감정을 거기서 걸러내고, 그래, 전익남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중에 팩트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잡설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또 OTA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전에 영상 올린 게 24.8 버전 관련된 건데, 지금 제 차는 24.8이 아니라 28.1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따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 소프트웨어 메뉴 가셔가지고 이 업데이트 주기를 표준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좀 더 검증된 업데이트를 천천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업데이트 선택해 놓으시면은 저처럼 뭔가 빠른 거를 받아보고 싶고 누구보다 빨리 느껴보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업데이트를 먼저 뿌려주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일주일 사이에 2개씩 오더라도 어떤 게 업데이트 됐을까 빨리 받고 싶다 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새로 고침하고, 여러분 아시죠? 테슬라 오너분들 제가 뭔 말 하는지.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게 업데이트가 와가지고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표준 설정해놓고 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저도 이런 테슬라의 방침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침이 뭐냐면, 지금 어떤 분한테는 28.1 버전, 어떤 분은 28.2 버전, 누구는 이제 28.8 버전, 누구는 24.6 버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베타 테스터도 아니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자주 뿌리고 하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테슬라는 옛날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데이트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죠. 같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어떤 차에는 이런 기능이 적용됐는데 어떤 차에는 그런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회생제동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만충했을 때 테슬라 차량들은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린다? 테슬라는 회생제동이 거의 디폴트 값으로 최대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감속할 때 경험이 다르겠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충했을 때의 감속하는 경험과 9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악셀 뗐을 때 이 회생제동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적응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속하는 경험은 배터리가 1%밖에 없던 100%밖에 없던 이게 경험이 거의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업데이트를
몇 달 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냐면은 100% 완충한 상태에서도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렸을 때 악셀을 떼더라도 회생제동이 걸린 것처럼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개입을 해가지고 똑같은 경험을 줄 수 있게 업데이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히 소수의 분들에게만 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받으신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들이 왜 자꾸 나타나느냐, 일단 소수에게 뿌려보고 뭔가 문제가 없으면 서서히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고요. 이런 기조가 FSD 베타도 사실 좀 동일하죠. FSD 베타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10.69.2 버전, 누구는 10.69.1 버전, 누구는 아예 10.69도 못 받고 그렇게 좀 파편화돼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를 뿌려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테슬라가 이런 OTA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업데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거죠. 누구는 이제 24 버전을 받고 있는데 누구는 28 버전을 받고 있는 거. 어떤 분들에겐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그런 거를 좀 불편하신 분들은 표준 놓고 천천히 받으시기 좀 추천드리고, 하드웨어까지 가면은 다른 회사처럼 페이스리프트 전까지는 계속 쓰던 부품 그대로 쓰다가 페이스리프트부터 가격 올리고 새로운 부품 쓰고 그런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공장 자체도 막 원래 없던 것인데 막 이렇게 시제품 만들듯이 해가지고 쫙 이렇게 막 늘려가는 그런 방식. 5월에 생산은 차더라도 어느 시기 이전에는 이런 부품이 들어갔는데 어느 시기 이후에는 다른 부품, 개선된 부품, 저렴한 부품, 효율 좋은 부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이런 체인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기본 기조가 이미 하드웨어부터 그 모양이고 소프트웨어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그런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테슬라한테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테슬라 차량들,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거지, 테슬라도 다른 레거시 브랜드처럼 뭐 페이스리프트 이전까지는 막 업그레이드를 거의 뭐 늦췄다가 상품성 한 번에 개선해가지고 이때부터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지금의 테슬라가 과연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의 테슬라를 보면은 이러한 움직임, 이런 게 바로 테슬라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OTA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진짜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 사실 간단합니다. 28.1 버전, 2버전 이렇게 업데이트 됐는데 여기 가운데 22.28 이게 24에서 28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이 말이즉슨 이거는 어느 정도 메이저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자리가 변하는 건 거의 뭐 버그 픽스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가운데가 변하면은 보통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8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체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데이트 조차도 미국 안에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적용이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다 같이 뿌려줘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좀 뭐 로직 같은 게 아직 뭐 미완성인가 봅니다. 일단은 이거는 티맵 쓰신 분이면은 다 좀 아실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찍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로로 갈래?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23분, 이 길로 가면 28분. 내비게이션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요새 좀 자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전 업데이트도 막히는 길은 빨간색, 덜 막히면은 노란색, 주황색? 안 막히면 파란색,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 특화된 내비게이션, 이 과속 단속 구역에서 감속을 해준다거나 알림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정말 저도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뭐 업데이트가 된 거 아니니까는 뭐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알터네이티브 루트라는 이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좀 공유 드렸고,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전부지 않나 싶어요, 이번 업데이트에. 뭐 기존에 뭐 비전으로 업데이트 되고 나서 막 좋아진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28 버전은 좀 뭐 기능은 추가해줬지만 좀 쉬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죠. 영화관 모드인데 이제 풀스크린 모드를 약간 창을 작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는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풀화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기존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공조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 영상을 풀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차 안에 공조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나갔다 다시 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저는 업데이트한 건데 업데이트 전에는 여기에 온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온도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앱을 통해서 테슬라 앱이 다른 그 어떤 전기차, 그 어떤 내연차의 앱이랑 비교해가지고 가장 저는 기능이 많고 쓸모가 있고 빠르고 즉각적이고 업데이트 자주 해주고, 네, 거의 뭐 사실 이 뭐 레거시 브랜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레거시 브랜드 업데이트 거의 안 되잖아요, 사실. 앱 같은 게. 근데 테슬라는 오늘도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그게 아니고 테슬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공조 온도 조절은 가능한데 이 풍향을 바꾸는 것들, 풍향 바꾸려면은 이제 이거를 끄고 가고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앱을 통해서도 이 풍향을 바꿔줄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제가 최소화 모드가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없었던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절로 됩니다. 흡사 브라우저 모드를 보듯이 그렇게 좀 축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 네, 테슬라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면서 유튜브까지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지? 너 라이젠 아니냐? 제 차 라이젠 아닙니다. 훌륭한 유튜버신데, 구독자에 비해 그래도 조회수가, 진짜 저는 잘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제가 풍향을 바꾸려면은,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최소화한 다음에. 근데 이전에 이런 게 안 됐죠. 이걸 끈 다음에서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죠. 이런 것까지는 뭐 어플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막 풍향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한 다음에 다시 이 풀화면을 누르면은 약간 뭐 빠른데? 빠른데?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고, 끊는 방법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 이거 눌러준 다음에 여기 X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은 여기 충전된 양이 보이고, 이걸 스와이프해서 해제하라고 나와 있죠. 뭐 뒤로 가기 메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걸 스와이프해서 해제하면은 그냥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저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하는데, 더더욱 전 영화관 모드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원활히 써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OTA의 힘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리긴 아쉬우니까 약간 비전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드디어 테슬라가 비전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일전에 뭐 이 새로운 레이더 발주를 하는 것들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이버 트럭이나 뭐 이런 것에 들어갈 것 같다,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다음날 바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린님이죠, 트위터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잘 얻어오시는 분인데, 이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 모델 X EPC입니다. EPC가 뭐냐면은 그 epc.tesla.com이라고, 저 같은 경우 사실 DIY 하는 게 좀 취미생활이라서 그 와중에 좀 부셔먹은 부품 같은 것들, 필요한 부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EPC 사이트에서 품번을 알아와가지고 테슬라 코리아에다가 막 주문을 넣고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EPC 사이트가 저는 되게 좀 친숙한데,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부품 보는 사이트입니다. 파츠 같은 거 파악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 EPC 사이트에 모델 X 2021년형 리프레시죠. 여기에 새로운 부품이 추가가 된 거를 확인했는데, 레이더, 좀 대빵 큰 레이더가 발견했다. 새로운 브라켓과 함께.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테슬라 레이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아니, 미국도 지금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하고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발주한 건도 있고 새로운 레이더 쓴다는 얘기도 있고 사이버 트럭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정확히는 하드웨어 4.0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트럭이 하드웨어 4.0이 들어가는 아마 최초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 모델 X 파츠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거짓말 쳤네. 성능 좋은 레이더가 없어서 그렇지 성능 좋은 레이더가 있으면 이것도 쓰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좀 비판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일론 머스크 생각, 테슬라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사이버 트럭이나 세마이 쪽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인데 이게 모델 S, 모델 X에서 그대로 들어갈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야 여기 모델 X EPC 사이트잖아. 부품 번호 볼 수 있는 사이트잖아. 모델 X에 이런 신규 부품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야 당연히 모델 X에 신형 레이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테슬라의 EPC 사이트에 이렇게 부품이 나오고 양산에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이 레이더도 실제 모델 S, 모델 X에 적용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양산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 좀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모델 3도 이 옛날에 한 작년쯤 테슬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쯤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델 3 신규 부품 리스트 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가 됐다. 드디어 이제 모델 3에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되는 거 아니냐. 모델 Y에 추가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 거의 한 1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언젠가는 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이게 양산, 생산까지 좀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드랍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나 레이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품들이 이 EPC 사이트에 있는데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모델 S, 모델 X에 다시 레이더가 추가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약간은 좀 이른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하드웨어 4.0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좀 높아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4.0이란 무엇이냐? 지금 모델 3, 모델 Y 그리고 레이븐 이후로부터 모델 S, 모델 X에 들어가는 이 자율주행을 관장하는 CPU와 이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센서 같은 것들, 센서와 머리 같은 거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이거를 하드웨어 3.0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드웨어 4.0은 개발이 되고 있죠. 이미 CPU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삼성을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생산이 될 예정이고 뭐 새로운 칩셋 개발됐다 뭐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드웨어 4.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도 좀 더 하이 레졸루션으로 해가지고 좀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해상도 높이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그게 카메라가 8개예요. 그거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나 얘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그래서 그걸 관장할 수 있는 칩셋까지도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드웨어 4.0 아직 나오지 않은 최초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사이버 트럭인데 아마 뭐 빠르면 올해 내년에는 좀 가셔야 될 만한 하드웨어 4.0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품으로 레이더가 후보로 있다는 것이지 이게 막상 하드웨어 4.0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나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게 뭐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하던 게 좀 중지가 됐거나 좀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레이더 차량들이 전환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미국에는 레이더 안 달린 차가 작년부터 출시가 됐지만 레이더가 달린 그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레이더를 쏘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게 이제서야 비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레이더가 비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시 레이더를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레이더를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했다기보다는 지금 쓰는 레이더가 뭐 거의 뭐 슈렉입니다. 이거 뭐 분해능 같은 거에 좋은 엄청난 고성능 레이더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모르지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가지고 레이더 성능이 좀 충족이 되면은 다시 들어갈 만한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게 레이더를 추가했을 때 이 자유주행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무조건 쓰겠죠. 근데 지금의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에 들어간 성능의 레이더는 거의 뭐 슈렉이라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니들은 그냥 간섭만 돼. 그렇게 해서 버린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FSD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기대를 하긴 하죠. 이게 하드웨어 4.0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아닌가. 하드웨어 4.0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PU, 레이더 있다면 추가, 그리고 카메라까지.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특히 여기 사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블라인드 스팟을 좀 줄여준다는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사실 FSD가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미국은 거의 뭐 2천만 원이잖아요, 이 FSD가. 해줘야지. 네, 아무튼 간에 약간 이런 거는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닌가, 그냥 희망회로 정도로 그냥 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비도 오고 운치도 있고 이렇게 영화 한 편 보고 전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짬내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네, 이거를 또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태폭 맞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사실 모든 분들을 만족을 시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 피드백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남들한테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 같은 것도 좀 확실히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도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은 좀 안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